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와 함께 문학방송을 진행하는 시인 민윤기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월간 시 잡지 7월호를 소개하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지입니다. 충청남도 태안반도에 있는 소원길 해변가를 걷다가 해변가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젊은 커플을 찍었습니다. 아주 정다운 사진이고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쪼이는 그것을 역광으로 찍은 사진이 보기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월간시 7월호의 주요 콘텐츠 페이지입니다. 한 대여섯 가지 중요 기사가 크게 여러분들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월간시 7월호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맨 먼저 소개할 기사는 박인환 시인이 쓴 산문입니다. 1955년 5월 13일자 그리고 5월 17일자 두 번에 걸쳐 조선일보에 실렸던 글입니다. 당시 박인환 시인은 경향신문사 기자를 퇴직하고 조금 있다가 친척이 있다는 대한해운공사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대한해운공사가 새로 장만한 화물선, 상당히 큰 배더군요. 남해오를 타고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 그 먼 길을 떠나서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 항에 입항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륙해서 19일 동안 미국에 머무르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조선일보에 발표하게 됐죠. 울창한 숲,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 질서, 한국전쟁 참전자들을 만난 이야기, 동양인에 대한 차별, 일본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 이런 중간 제목으로 이 글을 발표했는데 지금이야 간단히 관광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땅이지만 당시로서는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땅이지요. 이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박인환 시인은 세계, 세상 물정에 눈을 뜨게 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아메리카 시초 이런 제목의 시를 여러 편 발표하게 되고 국제 정세에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사는 정치인들을 테마로 그린 시입니다. 이호장 시인이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면모를 짧은 삼행시로 쓴 시입니다. 이호장 시인은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도 역임했고 시집을 10권 가까이 출간한 현재 문단의 중견 시인이죠. 이호장 시인이 저희에게 준 150편 중에서 지금 현재 한참 유수의 중심이 되고 있는 33명을 선별해서 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표피적인 그런 인물시가 아니고 상당히 깊이 있는 관찰, 성찰이 돋보이는 시들입니다. 인물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은 시인의 만인보가 유명하죠. 만명에 관한 인물시니까 누가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말고도 인물시를 쓴 시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주테마로 해서 인물시를 쓰는 시인은 이호장 시인이 처음인가 합니다. 관심 있는 인물시 한 서너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혜원,
굉장히 떠들썩했던 국회의원이죠. 아버지 명성은 방패연, 친구의 우정은 소양댐, 크게 소리칠수록 작아지는 벙어리종. 여기서 아버지도 유명하고 친구는 김정숙 여사 유명하죠. 문재인, 안개강 하나 건너와 옷깃 터는가, 자연은 돌고 돌아 제 자리에 오는 것, 그대가 받들어야 할 자연은 국민이다. 그대가 받들어야 할 자연이 국민이다.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정동영, 요즘은 좀 조용한 편이죠.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입니다. 꽃구름인가 하고 탔더니 먹구름, 나룻배인가 하고 탔더니 조각배. 이제는 작은 집 마당가에 접시꽃 신세. 시사하는 바가 많죠. 유시민, 장래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요즘은 작가로 더 유명합니다. 굴뚝 없는 연기 그만 피워라. 생장작 떨어지면 숯이 남는 것. 아무리 피워도 연기는 안개가 되지 않는다. 유시민 작가께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시죠. 이 세상 모든 것은 공주가 갖는 것. 공주의 모든 것은 부마가 갖는 것. 부마가 없는 공주는 국민이 부마. 부마라는 단어는 아시겠죠? 임금님의 사위를 부마라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공주의 부마는 국민이다. 역시 상당히 냉철한 성찰의 결과물로 이번에는 20여 페이지 아주 상당히 큰 특집입니다. 권말부록 성격으로 월간시는 매달 리딩 어게인이라는 특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호에는 1950년을 전후로 해서 모더니즘을 선언하고 도전적이고 용감한 동인활동을 벌였던 신실원 동인이 출간했던 동인지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제목 참 멋있습니다. 이 동인지에 수록된 5 동인의 작품을 완전히 다 수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시문학사에서 모더니즘이 갖는 위치, 모더니즘의 중요성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지는 자주 소개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작품은 몇 편만 소개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여기에 수록된 박인환, 김경림, 임호건, 김수영, 양병식, 동인 5명의 작품을 모두 수록했고 후기도 수록했고 또 이 동인지가 갖는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 해설도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시운동, 한국의 모더니즘 흐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윤동주. 윤동주 시인은 잘 아시다시피 연희전문을 입학해서 졸업했죠. 윤동주 시인이 어떻게 연희전문에 다녔는지, 대학생 윤동주의 인간적 면모는 어떤지, 윤동주와 함께 하숙을 같이 했던 후배 국문학자 정병욱 교수가 쓴 글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성격, 옷차림, 봉사활동, 하루 일상생활, 시를 쓸 때
특별한 습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기술했습니다. 이 글은 1976년 외솔회가 발간한 나라사랑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글입니다. 그 글을 재수록했습니다. 이 글 안에 누상동에서 같이 하숙할 때의 윤동주 시인과 두 사람의 일상생활을 소개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의 일과는 대충 다음과 같았다. 아침 식사 전에는 누상동 뒷산인 인왕산 중턱까지 산책을 할 수 있었다. 세수는 산골짜기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청소를 끝내고 조반을 마친 다음 학교로 갔다. 하학 후에는 기차편을 이용했었고 한국은행 앞까지 전차로 들어와 충무로 책방들을 순방하였다. 지성당, 이란서방, 마루젠 군서당 등 신간서점과 고서점을 돌고 나면 유노야도나 남풍장이라는 음악다방에 들러 음악을 즐기면서 우선 세로 산책을 들춰보기도 했다. 누상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취자의 재미있는 프로가 있으면 영화를 보기도 했었다. 극장에 들르지 않으면 명동에서 도보로 을지로를 거쳐 청계천을 건너서 관운동 헌책방을 순례한다. 거기서 또 걸어서 적산동 6.1서점에 들러 서가를 훑고 나면 거리에는 전기불이 켜져 있을 때가 된다. 이리하여 누상동 9번지로 돌아오면 조 여사가 손수 마련한 저녁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김 선생의 청으로 대청마루에 올라가 1시간 남짓한 환담 시간을 갖고 방으로 돌아와 자정 가까이까지 책을 보다가 자리에 드는 것이다. 이 글에 등장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김 선생은 하숙집 주인 작가 김송 선생이고요. 조 여사는 김송 선생의 부인, 무용을 하셨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송 선생이 요 시찰인으로 지목돼서 일본 경찰이 하도 자주 들락거리고 수색을 하는 통에 이 하숙집에서 한 너댓 달 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부가연동으로 하숙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윤동주 시인과 정병욱 교수의 그 하루 생활 일과에 나타나는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옛 경성지도에서 찾아내서 한번 취재해서 이 한 편의 시를 위한 여행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충재 문학평론가가 집필하는 연재물 신화와 허상 전집시인론. 이번 호에는 우리가 설학의 시인으로 알고 있는 이성선 시인에 대한 이성선론입니다. 이충재 평론가는 이성선 시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별의 영혼과 벌레의 몸뚱어리를 사랑했던 풀잎 같은 생애의 시인. 그러니까 별의 영혼을 사랑했고 벌레 같은 몸뚱어리, 하찮은 몸뚱어리를 사랑했고 자신의 생애를 풀잎 같다고 생각한 시인. 아주 적확한 표현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시집의 사회사, 어느새 연재 10회째입니다. 이 시인의 연재물 때문에 지난호 또는 지지난호를 구할 수 없느냐는 전화가 자주 편집부에 걸려옵니다.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 열독 기사입니다. 이번 7월호에는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의 시집 죽음의 푸가, 이 시집은 죽음의 둔주곡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파울 첼란은 현대 독일어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 잉게보르크 바흐만의 연인이기도 했던
시인이죠. 유태인으로 태어났지만 유태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나치 독일의 그 힘들게 겪어야 했던 모멸감과 상처, 이런 것을 시로 썼죠. 장석주 시인은 이 글에 첫 대목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70년 4월 20일 파리 세느강에 한 남자가 투신했다. 이 시인이 바로 파울 첼란입니다. 꼭 눈여겨봐야 할 기사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월간시 정기구독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교보문고나 인터파크, 예스24 등등에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품절됐다는 연락이 와서 재주문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월간시를 정기구독하는 그 신청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을 요 아래쪽에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시의 천국이죠. 그러나 활자로 인쇄된 시 잡지, 시집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점에서 월간 시 잡지가 사라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여섯 종 이상의 시 잡지들이 점두에 진열되어 있지만 지금은 한두 종이 서가에 한 구석에 겨우 꽂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부 한 부 정기 구독해 주신다는 것이 이런 시 잡지를 살리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기사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예, 사진을 좀 보십시오. 사진을 좀 보십시오.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젊은 분들은 거의 모를 겁니다. 이 사진 속에 백발, 마음씨 좋아 보이는 미국 여성은 노벨상 수상 작가 펄벅 여사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공초 오상순 시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두 분이 만났죠. 1960년 11월 4일 펄벅 여사가 한국의 방문길에 명동의 한 다방에서 공초 시인으로 유명한 오상순 시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날 펄벅 여사는 공초 시인이 애연가라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사슴 담배 2갑을 사들고 왔습니다. 공초 시인의 첫 잔은 오른손에 들었지만 왼손엔 파이프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애연가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매체에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한국펄벅연구회 최종고 회장께서 공초 오상순 문학산 시상식 때 만났을 때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펄벅 여사는 장편소설 대지를 발표한 작가로 유명하죠. 대지는 중국이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살아있는 갈대라는 제목의 장편소설을 발표했고 이 소설은 한 1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생애 9차례나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고 특히 한국의 6.25 한국전쟁 고아들을 돕고 보살피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날 펄벅 여사는 방명록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어둠을 불평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메시지를 다시 읽으면
가슴을 숙연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어둠을 불평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월간시 7호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